자, 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찌남 K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1일이고요. 코롱티 주진이 어제 날짜로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았습니다.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코롱티 주진, 코롱 생명과학 인보사 관련돼서 저는 매우 확증 편향에 걸려 있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제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2대1인가 어디서 나왔어요. K 뉴시스에서 나왔군요. 뉴시스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거래소는 31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롱티 주진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하였다고 공시하였고요. 이에 따라 코롱티 주진은 개선기간 종료일 8월 15일 내년 8월 31일부터 15일 영업일 안에 개선기간 계획이익 내에서 이거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서류 제출이 20일 이내에 기업심사를 열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우리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는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한 내용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4호에 의해서 실질심사 받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코롱티 주진에 올해 12월 17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갈래는 두 가지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제가 이제 어제 카톡방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한, 정보는 아니었던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사무실에 한 6시 정도에 나왔어요. 6시 정도에 나와서 깜꼼히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코롱티 주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에서 21년 8월 31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코롱티 주진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 결정을 했대요. 이걸로 끝입니다. 이걸로 끝이어서 그냥 22년 8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이 주어진 거고요. 그래서 8월 30일 이후로 15일 이내에 개선기간 이행 내에서 그래서 이렇게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고 요거 가지고 기업심사위원회 개최해서 상장 및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나온 결과로 21년 8월까지 결과가 나온 22년 8월 31일까지 거래 정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단톡방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날짜를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또 21년 8월 31일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결과를 또 내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요거 22년을 그러니까 제대로 읽지 않고 말씀드린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선기간이 부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두 번째 게 코롱티 주진은 20년 12월 17일 동사에서 개선기간 부여된 코스닥 심의 의결에서 요거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인보사 관련된 내용이고 요게 이제 회계 그 다음에 횡령 배임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2년 8월 31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이거 8월 3일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의력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개선기간 부여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에 다시 이제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8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되었다라는 게 이제 확정된 겁니다. 확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관련돼서 지금 보시는 여기 이제 뉴스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왔다. 제대로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미 다 예상을 해놓고 제가 드릴 말씀을 이 뉴스에서 전부 해놨더라고요. 팜 2데일리에서 나온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14일 8월 14일입니다. 8월 14일 7월 14일이죠. 7월 14일
상장 실질 결정했다고 했고요. 거래소 통보일 15일 8월 3일 이내에 코롱티슈는 경영계획서 제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출일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에 요거를 이제 요번에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건데 이게 진짜 공시 절차, 공시 관련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되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공시 관련돼서. 특히 상장 폐지 관련 사유에 관련돼서 상당히 복잡하다. 예,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알기는 좀 어렵고, 이게 이제 종합적인 거랑, 예, 그 다음에 개별적인 걸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8월 14일 거는 종합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종합적, 코스닥 시장의 경우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개별적 요건과 종합적 요건을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개별적 요건에는 불성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상장 관련 허위 서류 제출이 포함되고요. 종합적 요건에는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 건정성 여부, 지배구조의 중대한 훼손 여부, 내부 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공시체계의 중대한 훼손 여부,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 건전한 발전 저해로 상장 적격성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는 종합적 요건이에요. 예, 종합적 요건에서 보는 건데, 영업의 지속성, 영업을 하고 있지 않죠. 티슈지는 재무상태 건전성, 재무상태 안 좋죠. 지배구조의 중대한 훼손 여부, 요건 아닌 것 같고요. 내부 통제의 중대한 훼손 여부, 요거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공시체계의 중대한 훼손 여부, 요것도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 시장 건전한 발전 조회로 상장 적격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요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티슈진이 상장할 때 인보사라는 약으로 요거 하나만 보고 상장을 했는데, 이 약이 중대한 결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지금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업의 지속성은, 왜냐면 인보사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가령 이제 코롱생명과학에서 에로를 하게 되면 이 계약금의 절반, 그다음에 이 에로 금액이 정상적으로 이제 지급되는 마일스톤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이게 티슈진 쪽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인보사가 문제가 생김으로써 이 부분, 그러니까 코생이 에로를 해도 에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인보사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보사 하나만, 그러니까 한 파이프 라인으로, 예, 그거 하나 믿고 상장을 했는데, 그 하나가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영업의 지속성이니 뭐 이거는 뭐 계속 적자니까 요거 이제 5년 유예받은 거라는 거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지배구조 관련된 거는 그 횡령 배임권, 그거 관련된 내용이 아직 그 법정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거래소 관계자는 전 임원 횡령 배임 기소 감사 의견 거절에서 적정으로 변경되는 두 가지 사유가 트리거로 작용해 종합적 요건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기업의 재무 건정성, 경영 투명성, 영업 지속성 세 가지 측면을 들여다본 결과 아직도 경영 개선 필요한 부분이 있고 경영계획서 제출이 이어지면 기업심사위원회로 올라가게 된대요. 그래서 요번에 기업심사위원회로 올라가서 22년 8월 31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거와 개별적으로, 예, 거래소는 코롱티슈진이 상장 당시 제출한 서류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성분을 허위 기재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거는 12월 17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요번에 2021년 8월 31일 날, 예,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종합적 요건이 해소가 되더라도 12월 17일까지 이 개별적 요건에 의해서 거래 재개는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거래 재개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원래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종합적 그 판단에 의해서, 종합적 요건에 의해서 상장 폐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3심제로 하게 되는데, 지금 이거와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상장 적격성 받는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개선 계획서는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 중심이어야 되고, 그 계획 이행한 모습이 상장 기업으로서 얼마나 적합하게 될지에 따라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난번에 요거 관련된 내용으로 이번에 처음 개선 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한 거였는데, 그게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상장 기업으로서 얼마나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 기간이 부여됐다 그런 거 보고 있고, 그 개선 계획서가 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뭐라 그럴까요? 탐탁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만족하지 못할 만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이제 개선 기간 부여된 거고요. 어쨌든 거래 재개는 힘든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최악의 사태의 상장 폐지는 안 됐고, 그다음에 바로 해소되는 게 이제 최선이었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부분은 안 됐기 때문에 그 뉴스 강도로만 보면은 최악도 아니고 최선도 아니고 중간이어서 조금의 영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른 어떤 문제가 나온 건 아니다. 왜냐면 어쨌든 거래 재개가 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다만 이 부분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해소가 되었다면 12월 17일 날, 올해 12월 17일 날 다시 요 문제 그 개별적 요건으로 다시 볼 때 이제 조금 더 바로,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면 바로 이제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거래 재개가 가능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 강도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중간, 중간 혹은 중간에서 마이너스, 중간인데 마이너스 요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세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팜 이데일리에서도 다 얘기했듯이 상장 폐지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작년 연말 허위 서류 제출 심사에서도 인보사 미국 FDA 임상 중단이 풀렸고 21년 내에 임상 재개를 한다고 해서 사실상 연말까지 개선 기간을 주면서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개별 요건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아직 이윤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 재판이 진행 중이고 여러 리스크를 감수하고 상장 폐지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거라고 예상된대요. 횡령과 관련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아마 기다릴 거라고 이제 한답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시장에서는 예상되는 부분이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실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20억 정도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아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는 20억과 또 거래소가 생각하는 20억은 또 다른 감목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어제 공시 보고 느낀 점은 거래소에서 티슈진을 쉽게 살려주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막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재개랑 상패 관련돼서는 최악의 사태까지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의 최악은 뭐냐면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자 21년 12월 17일 날 요거 전까지 이제 임상이 되겠죠. 임상이 돼도 2022년 갑자기 기침이 나와가지고 영상을 잠깐 멈췄습니다. 2022년 8월 31일 날 또 요거를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요 심사를 할 때 상패 결정을 내리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패 결정을 내리고 시장위원회에서 또 상패 결정을 내리고 여기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하고요, 회사에서. 그래서 또 시장위원회에서 또 결정하는,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이다. 임상이 재개돼도 거래소에서 요지라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최악이고, 여기에 그 다음 최악, 그러니까 차악이죠. 차악으로 본다 그러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또 1년간 또 개선기간 부여를 또 내릴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2023년 뭐 8월 31일 지금 날짜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요렇게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선의 방안은 뭐냐면 이 2021년 12월 17일까지 문제가 미국 FDA 임상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 뭐 한 상반기 혹은 뭐 1분기 이내에 재판 결과가 한 1심 정도가 나와주면서 1심에서 이제 좋은 성과가 나오면서 이거는 이제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횡령과 관련된 재판 결과가 2022년 1분기 정도에 나오면서 요 문제가 대충 우리 쪽한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이 되고 거래소에서 이번에 그냥 뭐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얘네들이 요구하는 게 있겠죠.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풀렸을 때 그 관련된 거를 회사에서 제출을 해서 심사 받아서 바로 거래 재개되는 방법. 이건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요렇게 되는 게 지금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으로 좋은 건 2022년 8월 31일 날 그냥 심사 원래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해소가 돼서 요때 이제 다시 거래 재개가 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확증 편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 막 된다고 해서 되거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시장에 아무것도 안 알려져 있다가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이 뉴스 보셨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결국 횡령 배임 관련돼서 거래소에서 되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재판 결과도 하나도 안 나온 상황에서 뭔가 결정하기는 어렵고, 결정적으로 인보사가 임상이 시작되지 않은 걸로 개별적 요건으로 지금 거래 정지돼 있는 부분도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 인보사가 미국에서 실제로 시작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가시적인 뭔가 성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코롱 생명과학에서 미국 임상 3상 하는 인보사를 가지고 뭐 조그마한 에러라도 하거나, 혹은 뭐 티슈진에서 뭐 또 에러라도 하거나, 이런 부분,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논문이 나온다던가, 뭐 이런 뭐 우리가 생각하기 또 어려운 어떤 이슈가 나와서 그 부분이 좀 풀리면, 인보사 자체가 풀려야지 결국에는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면 코롱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역시 인보사라는 하나의 사안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인보사가 풀려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결론은 인보사로 되어 있는 거고, 최악으로, 정말 최악으로 티슈진이 상패가 되더라도 인보사는 아마 그룹에서 끝까지 가져갈 거고, 미국에서 임상이 다 되고 허가까지 나오면 다시 재상장하게 된다면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것도 생각하지만 최악도 생각하는 중이다라는 부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뭐 어제 우리 단톡방에서 엄청나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하소연, 그 다음에 좌절, 절망,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 내년 한 3월 정도면 거래 재개가 될 거라는 게, 이제 내년 한 3분기 정도로 밀렸다 정도,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밀렸다. 그러니까 내년 1분기면 3월인데, 거기서 한 9월, 10월 정도로 밀렸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 제외하고는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이제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거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고, 12월 17일 전까지 미국에서 임상이 재개돼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롱 생명과학이 관리 종목을 탈피하냐, 이 두 부분이 이제 주요 관찰 사항이 됐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